최근에 그 자금난 때문에 이 상태로면 2030년에 무조건 강등이다. 이런 아직 시간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광주 FC 얘기인데 광주 FC가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빚내고 네, 빚이 쌓여가고 작년에 빌린 그 돈도 못 갚고 이자 불어나고 이런 상태여서 그 광주시에 추경 예산 편성 요청을 해서 그걸로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경 예산을 받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광주 노동회 대표이사가 오늘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올린 내용인데 광주FC의 ACL 엘리트, 아챔 엘리트 참가 지원금 10억 6,700만 원을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면서 광주광역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예산을 요청했던 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의 자긍심 때문에도 했는데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지라고 얘기하면서 시의회 결정에 안타까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결국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표현을 그러니까 AC의 엘리트리그 참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니까 뭔가 줬던 돈을 안 주기로 하거나 뺏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추가 경정 예산 요청한 게 안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그쵸. 조금 어감은 다른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그 대표이사의 입장문 내용에서 보듯이 상당히 실망감과 좀 타박하는 느낌? 그렇죠. 너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담겨져 있는 약간 이례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감하지 않는 팬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입장문이 조금 더 포멀했어야 한다라는 내용, 특히 저 공감하지 못하는 건지라는 말줄임표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대부분의 팬들은 문제의 본질을 좀 호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광주 FC 입장문과 노동일 대표이사에 대한 어떤 일종의 질책, 비판 이런 거를 댓글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에 맞는 예산을 짜서 그거를 요구를 하는 약간 거꾸로 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선수 등록 금지 그 징계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죠. 근데 그 뒤로도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됐고 저희가 지난번에 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광주 FC 그 김민웅 이사가 구단 상황에 대해서 구단 게시판에 글을 좀 게재를 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폭로를 한번 했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미 작년 말에 자본 잠식됐고 순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며 지난 9월 달 이후에 소요될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차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추경을 받을 거라는 전제하에 광주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단기 차입을 했다. 작년에 이미 24억 원을 차입을 했는데 그걸 또 못 갚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빚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이 축구팀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더 좀 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그렇다고 광주시에서 올 시즌 광주FC한테 예산을 작년보다 줄이거나 뭐 동결시키거나 많이 안 올려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이 161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도 예산은 303억 정도까지 됐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229억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ACL 엘리트에 참가하는 비용 40억 원, 그다음에 시설 관리 비용 30억 원 해서 총 303억 원이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짤 때 이적료로 60억을 벌 거고 광고 후원 수입도 80억은 벌 거다. 이렇게 짠 건가요? 네. 그렇게 짜가지고 이제 예산을 303억 원까지 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 여름 이적 시장 선수 등록 금지로도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적료나 광고 후원 모두 턱없이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한 이적료가 15억 원 정도. 그다음에 광고 후원이 43억, 44억 이 정도 해서 실제 그 예산 편성할 때 맞춰준 금액보다는 훨씬 부족하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어쨌든 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돈을 쓸 때도 그 용돈이 작으냐 크느냐는 사실 얼마만큼 쓰느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를테면 일주일에 용돈이 10만 원인데 하루에 10만 원 쓰고 다니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돈 다 써놓고 부모님한테
더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나 품위 유지가 안 된다. 네. 이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용돈도 그럴진데 이런 작지 않은 규모의 축구단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추경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저렇게 대표이사가 입장문을 올리는 거는 제3자가 봐도 그렇게 좀 납득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30년까지 자본 잠식 완전 돼 있는 요 상태를 해결을 못하면 그냥 무조건 2부로 강등. K리그 1 라이센스 못 받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 실패에는 단순히 추경 편성이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55억 원 그러니까 올해 갚기로 예정돼 있던 35억 원 비롯해서 55억 원의 빚을 그대로 떠안았다라는 의미로도 되거든요. 이게 원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자 계속 붙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갚아 나가려면 한 60억 정도를 갚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내년 예산은 한 100억 원 정도로 조금 낮춰서 네. 일단은 잡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1년에 10억 원씩 갚아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큰 문제로 조금 불타오르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적어도 지난 2년간 광주가 해온 운영 상태를 고려를 하면은 과연 그게 말대로 될까? 오히려 더 빚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ACL 우승하고 클럽 월드컵을 만약에 나가서 뭐 설마 거기서 우승한다 해도 예. 이런 식으로 돈을 계획 없이 쓰면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도에서 축구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좀 안 좋은 사례로 이게 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모든 K리그 자체를 위해서도 광주FC 상황은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내년 예산도 100억 원대 정도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로서는 ACL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 순위로서는 뭐 지금 올 시즌 아침에서 우승을 뭐 한다면 다른 얘기지만 또 시도민 구단의 안 좋은 모습을 몰아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서 네. 안타깝습니다. 성적은 좋고 이정효 감독의 축구도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팬수도 관심 있는 사람들 수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옳은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도민 구단도 지금 현재 몇몇 구단에서는 또 자립을 위해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도민 예산에 이제 완전히 그거 의존하지 않도록 해서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처럼 광주도 이제 광주시의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머천다이즈 상품으로 수익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뭐 서포터즈들과 뭐 이렇게 연계를 조금 강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지금 갚아 나가야 할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면 외국인 선수 영입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네. 정말 선수 이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시도민 구단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립구단이거든요. 시와 도에서 그러니까 정부, 나라 돈 받는 비중이 상당히 큰 이런 팀들을 어떻게 시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립구단, 그러니까 시립구단, 도립구단이죠.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떤 공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책임감과 그런 어떤 계획성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아쉬워하는 거는 광주 축구에 대한 매력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좀 더 오랫동안 이런 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인데 지금 상태로는 참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결국에 그 광주가 만약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다면 경기장 안에서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광주가 보여주고 있는 축구가 어떻게 보면은 K리그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전술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전술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정효 감독 비롯해서 선수들이 조금 그 스토리를 써내려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떤 선진적인 전술이나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광주 그 프런트들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자각을 하고 이 예산 일단 상환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까 하는 문제들을 하루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본은 일찌감치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많은 시도민 구단들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생을 할 수 있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네. 뭐 야구도 뭐 흑자 전환한 팀들이 이제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자생력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안 돼 하고 있는 것보다 뭐 그래 우리 뭐 돈 나오는 만큼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자생력 가질 수 있게끔 좀 노력하는 그런 시발점이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K리그 전반에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광주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이 어떻게든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